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건강은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낫고 앉아있는 것보다 서있는 것이 낫고 서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것이 낫고 그저 돌아다니는 것보다 쉼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중요하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갖는 것, 이것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이제 관절이라든지 근육량을 보강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뇌로 피와 산소의 공급을 충분히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건망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입마름이 나타난다? 침 분비 감소로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은 입안이 건조해지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물을 삼키기조차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인구의 40%가 겪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입니다. 구강건조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통증을 동반하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나 심한 구취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입과 혀가 불편해지면 일상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타는 듯한 입마름이 나타나는 구강건조증. 이 구강건조증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분비물 중에 하나인 침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분비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침은 침의 이제 분비 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침을 만드는 경우에는 새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밑에 이하선 또는 악하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턱 밑에 이하선 또 턱밑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혀밑샘, 설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좌우 양측에 있게 되게 됩니다. 네. 이 침은 우리 인체에서 특히 몸 안에, 특히 입안에 구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침에서 아밀라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하도록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나쁜 이물질에 이제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음식물에 세균이 묻어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입안에 이제 침을 간혹 상처에 바르기도 우리가 하는 것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세균을 유해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보면 침은
인체의 활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활자는 물수자에 혀 설자를 쓰고 있습니다. 혀에는 물이 충분할 때 인체의 활력, 우리 인체의 건강도를 살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내가 좀 입이 마른다 그러면 단순하게 입이 마른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이제 활력이라든지 내 몸 안에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내 몸 안에 이제 건강도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매 기능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의 침을 분비하나요? 성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세가 60세가 높아질수록 고령이 될수록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네네. 젊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침의 분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강 건조증이 이런 침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많이 하는 침이 왜 줄어드는 건지 궁금한데 구강 건조증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구강 건조증은 침에서 침을 만드는지를 못하게 됩니다. 침의 생성이 1차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 안에서 열심히 침을 만드는데 이게 증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열이 난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했을 때 내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입안에 침도 증발이 되면서 구강 건조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침샘에 침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을 했을 텐데요. 뭔가 긴장하거나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침샘에 침은 충분히 있는데 필요할 때 이제 침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구강 건조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때도 침이 막 안 나와서 입술이 쩍쩍 들러붙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침의 분비 생성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우라나 이제 스트레스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입안이 자주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침 타액이 분비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타액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을 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입술이 건조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입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삼켜야 되는데 입안이 거꾸롭고 건조하기 때문에 인후로 잘 넘어가지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침이 많아서 소화효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다. 또 음식을 위장으로 내려보내긴 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또 유해균을 제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이 같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입안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주는 이런 증상들이 구강 건조증 말고 어떤 게 또 있나요? 구강 건조증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제가 전에 안구 건조증 이야기했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입도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고 피부도 건조한 증상들. 그 다음에 구강 건조증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열감이 나타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구창 구내염 또는 구강에 이제 진균의 염증이 발생했을 때도 구강에 이제 건조증이 같이 유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구창은 어떤? 아구창이 이제 입아자 해서요. 입안에 이제 창이 생긴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내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내염이요. 제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비속어로 턱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구강 건조증이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면서요? 예, 한 50% 정도는 구강 건조증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입안이 처음에는 건조하고 마르고 입술도 마르고 입안도 껄끄러운데 그 다음에 증상은 내 몸 안에 입안에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화기가 성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입안이 화끈거린다든지 타는 듯하다든지 혀가 아주 심하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든지 네. 특히 입술이 너무 입안이 매워가지고요 음식물이 조금만 매워도 우리 한국 음식은 누구나 다 김치를 조금씩 먹는데요. 김치에 매운 고춧가루의 성분이 조금만 캡사이신 성분이 조금만 있어도 입안이 화끈거려서 물이나 우유를 찾아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음식의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예민하고 둔하게 예민하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강 자결감 증상 자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구강 건조증의 증상이요. 한 2, 3일만 나타나고 또 한참 쉬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입안이 마르고 항상 입안이 화끈거리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예. 매일의 고통, 특히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또 삶의 질이 아주 저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구강 건조증에 대한 알쏭달쏭한 건강 상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구강 건조증으로 입냄새가 생긴다? 어떤가요, 박사님? 입냄새가 당연히 생깁니다. 네네. 구강 내에 침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 안에 구강 내에 이제 유익한 유해균을 특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라든지 구강에 염증이 생기면서 구강이 건조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구강 건조증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특히 이 침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당분이나 또 새콤한 신맛을 먹을 때 이 중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중화작용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충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 침에는 칼슘이나 인이 들어 있어서 충치를 치료하는데도 조금 보탬이 되기 때문에요. 충치 치료를 하는데 계속해서 충치가 발생을 한다 이러는 경우에는 내 입안에 이제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잇몸에 이제 염증이나 궤양들 특히 또 하나 치석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반드시 구강 건조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로 이어집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고 많이 웃으면 침 분비가 촉진된다? 네. 구강 건조증이 있을 때 이제 그 씹는 운동, 저작 운동이라 그러나요? 네, 이거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 얘기는 드는 것 같은데 많이 웃는 것과 침 분비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많이 씹는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당연히 침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무설탕껌을 자주 이렇게 씹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주 웃는 경우에는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에 양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침의 생성,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고 만드는 역할은 자율신경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은 특히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어 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웃는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당연히 침의 분비량도 늘리면서 구강 건조증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구강 건조증에 가글이 도움된다? 가글, 그러니까 이제 그 액체를 입에 넣고 이제 예. 우물우물하고 뱉는 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박사님?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요. 아, 예, 네네. 구강 건조증이 있는데 구강 건조증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구내염이라든지 잇몸에 염증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가글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충치라든지 구내염이 발생, 잇몸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입안에 이제 침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요. 예. 점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글을 사용을 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예. 또 가글을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치과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가글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의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강 건조증의 이제 한방 치료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첫 번째가 침의 생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죠. 침의 생성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몸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또 활력을 나타낸다고 했고 또 옥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려면 1차적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먹고 그 다음에 소화 흡수를 제대로 해야 되죠. 음식을 제대로 먹기만 하는데 몸 안에 침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튼튼히 해주는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양분은 위장에서는 음식물을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믹서기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암죽으로 만들고 십이지장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만들게 됩니다. 췌장에 소화 요소가 나오고 간에서 이제 담즙 분비에 의해서 담즙이 섞이면서 영양분을 만들고 소장에서 영양분의 90% 이상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요. 소장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 영양분이 흡수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침을 만들었는데 내 몸에서 증발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증발이 되는 경우에는 몸 안에 열이 있는 경우에는 증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내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때 중요한 게 내가 음식도 잘 먹고 몸 건강 관리도 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식은땀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서도 몸에서도 또 잘 때 손과 발, 몸에서 땀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내 몸에서 열심히 수분, 침을 만들었는데 땀이 나가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한인 경우에는 자한을 막아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도안이 있다, 밤에 땀이 난다. 이때는 이제 보험 강화시켜서 도안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샘에 침은 아주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한다,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내 입 안에 유해균이 들어왔다. 이때 그러면 침을 내보내서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침이 분비가 필요할 때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극도의 이제 긴장감이라든지 몸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이제 우라를 꼭 풀어주는 치료를 먼저 해야 구강 건조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내가 평상시에는 입이 건조한지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 앞에 섰을 때 입이 우리가 누구나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면서 마음,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말씀해드리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이 구강건조증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한방차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구강 건조증만 있는 경우, 구강 건조증과 열감이 있는 경우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구강 건조증만 있는 경우에는 몸 안에 이제 진액이 부족하고 우리 몸에서 침을 제대로 생성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도 건조해지고 몸도 전체적으로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때 대표적인 한방차가 산약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인체에 음기를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몸 안에 소변에 양을 통해서 수분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요. 콩팥에 음기를 보충해주는 숙지황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산약과 숙지황을 각각 10g씩 넣고 물을 7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니까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구강 건조증만 있는 게 아니라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서 입안에서 열감이, 더운 느낌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음기를 당연히 보충을 하고 피부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산약과, 이 경우에는 이제 열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요. 생지황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생지황, 숙지황, 지황인데 숙이 앞에 어떤 의미죠? 이 생지황을 가지고 숙지황을 만들게 됩니다. 네네. 생지황은 성질이 약간 차고 숙지황은 성질이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생지황을 이제 구중구포한 게 숙지황인데 네네네. 효능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 성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몸에 음기가 부족하고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숙지황을 사용을 하게 되고, 몸에 열감이 있고 심장이 좀 약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때는 생지황을 이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약재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력도 달라지고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네. 자, 오늘도 박사님께서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어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차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는 구강 건조증만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산약과 숙지황을 각각 10g씩 넣고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 산약은 구강이 건조할 뿐만이 아니라요, 여성분들이 피부가 건조하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 이런 분들, 또 하나 남성분들이 소변에 주무시다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고연령층, 연세가 60이 넘어가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서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차 요법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살짝 쓴 맛도 있는 것 같고 단맛도 있고 그리고 향도요. 처음에는 계피 향인가 싶은데 또 계피 향도 아닌 것 같은 그 독특한 향이 나서 되게 쓸 줄 알았는데 쓴 맛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달면서 약간 칼칼한 느낌, 매운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생지황을 숙지황으로 만들 때 술을 넣고 한번 쪘다 술로 또 햇볕에 말리고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양맛이 달면서 약간의 매운맛이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맛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강 건조증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설명해 주세요. 이 한방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겠죠. 구강 건조증만 있는 경우에는 족삼리라는 혈자리와 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족삼리는 위에 합혈이 되고 우리의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운행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족삼리는 인대 부분에 자신의 이제 들어가는 무릎의 부분입니다. 바깥쪽에 이 들어가는 이제 복비라는 부분에서 혈자리가 삼촌입니다. 있습니다. 예. 움푹 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분 부분입니다. 복비열에 그래서 본인의 이 복비의 혈자리에서 삼촌을 내려가시면 됩니다. 삼촌을 정하실 때는 본인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무릎을 구부리면 바깥쪽에 움푹 들어간 인대 바깥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두 번째 손가락을 대시고 반듯하게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서 끝나는 부분 다섯 번째 손가락 쪽이 닿는 부분을 지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 쇠젓가락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다섯 번 누르고 5초 누르고 5초 쉬고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인체에 음기를 보충해주는 혈자리 조해혈입니다. 안쪽 발의 내측 복숭아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경우 이제 쇠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구강 건조증과 함께 열감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고 두 번째 열을 꺼줄 때는 수태양 소장병의 이제 화열입니다. 이 화를 꺼주는 대표적인 이 혈이 후계이기 때문에 후계는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쥐시면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본절에 움푹 나오는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위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주먹을 주면 바깥쪽에 주름이 지면서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쇠젓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는 제가 이제 좌측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면 새끼 손가락 쪽에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록 나와 있는 부분에 위쪽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항상 지압을 할 때는 손을 먼저 하고 다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이때 구강 건조증과 항상 열감을 꼭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강 건조증만 있는데 이때 자기가 좀 열이 많다 그러면 이 열감이 있는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병원 갔더니 39 나왔고요. 예. 키는 한 150 정도 되고 몸무게는 65kg 정도 돼요.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원래는 조금 쥐가 좀 자주 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쥐가 더 자주 나더라고요. 거의 매일. 예. 그리고 거울 보니까 그 다리 쪽에 예. 조금 핏줄이 좀 튀어나온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병원을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니까 하지정맥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딱히 수술은 권하지를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안내를 해주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결정이 되면은 연락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제가 집에는 왔는데 예. 이거를 이게 치료 방법이 약간 시술적으로 치료하는 걸로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이거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한의원 가서도 혹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예,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나이가 39이시죠? 네. 예. 현재 양약 뭐 특별히 혈압약이나 당뇨 이런 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수술한 적도 없어요. 예. 현재 생리는 주기적으로 잘 하십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은 예. 잘 하네요. 네. 예. 거의 생리 통증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예. 현재 이제 쥐가 처음 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핏줄이 좀 이제 서는 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지금 현재도 쥐는 매일 나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쥐는 요즘에는 조금 주기가 예. 그러니까 길어지기는 했는데 예. 뭐 쥐가 안 나는 편은 아니고 제가 다리통이 엄청 두꺼운데 예. 근육이 항상 뭉쳐 있는 느낌이에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병원에서 나이가 39이시고 또 하지정맥류를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예,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부분은 이제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쥐가 먼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래 서 있는 일이십니까? 아니요, 저 사무직 그냥 앉아서 일해요. 앉아서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지금 키가 이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죠. 예. 네. 몸무게가 언제부터 좀 늘었습니까?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예. 통통했어요. 아, 현재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물 같은 거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먹은 적은 없어요. 예. 물도 갈증 날 때만 드시고요. 네, 물을 조금, 예,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마시지는 않는가 해서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예.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안 넘어가죠. 네, 안 넘어가요. 예. 그 물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조금 드시려고 한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피부가 조금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물을 예. 많이 먹으면 피부가 조금 이제 촉촉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때부터는 항상 이렇게 사무실에서 예. 먹으려고 이제 텀블러에다가 물을 먹기는 하는데 예. 잘 안 넘어가요. 그게. 그게 지금 2, 3년 전이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 통화로 처음 이제 통화를 하는 건데 네.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그 몸 안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네. 약간 태음인 체질로 통통한 네네. 체질이 그냥 선천적으로 여성분들이 아. 하지가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 몸에 체수분의 검사를 해보면 체수분의 양이 충분해요. 예,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을 마시게 되면 체중이 네. 증가가 돼요.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봐야 돼요. 2, 3년 전부터 특별히 이제 네. 하신 건 없고 이제 물이 안 넘어가는데 그냥 네. 물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고 또 피부도 좋다고 하고 네. 이제 이래서 네.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드셨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2, 3년 전보다 체중이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뭐 늘기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양도 없으니까.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양에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본인 네. 몸 안에 이제 체수분 양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수분을 더 섭취를 하게 되니까 예, 당연히 몸 안에 이제 예, 체중이 증가가 되고 순환이 더 잘 안 되고 이제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예, 아, 네. 예, 그렇게 이제 붓기가 생기면 당연히 몸 안에 이제 하중이 걸리면서
다리 쪽으로가 더 힘이 들게 되죠. 예, 그래서 네. 예, 이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이제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해서 동맥을 통해서 다리까지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예, 근육량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네네. 평상시 운동하시는 거 있습니까? 원래는 스피닝을 했었어요, 운동을. 예,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예, 그래서 운동 쉬고 있는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경우 이제 쥐가 나시는데 이제 이 경우 한방에서 이제 쥐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피가 열을 받고 몸 안에 체내에 이제 체수분 양이 많아지고 열이 좀 많이 아. 발생이 되면 예, 쥐가 네. 나게 됩니다. 예, 아,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예, 술 하세요? 네, 술은 하죠. 예, 한 잔 하면 빨개지고 이런 거 없습니까? 한 잔 했다고 빨개지진 않고 예. 그냥 마시다 보면은 예. 빨개지죠. 예, 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옛날에는 일주일 7일 중에 한 2, 3일은 했는데 예, 최근에 제가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요즘에는 잘 안 먹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술이나 기름진 음식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체내에 이제 네. 습담이 생기면서 순환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기름진 것도 적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살이 좀 통통한 어릴 때부터 그런 체질인데 실질적인 근육량 자체가 부족이 되면서 예, 아, 정맥을 예,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주는 힘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다리 네. 쪽이 어느 쪽 다리 쪽이 그러세요? 저 왼쪽 뒤쪽이요. 예. 네.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세요? 요즘에 또 살 뺀다고 원래 3끼 먹었는데 2끼 먹는데 예. 이제 점심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먹고 예. 이제 때에 따라서 아침이나 저녁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먹기는 해요. 예. 네.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쥐가 나는 경우에는 그 근육이 지금 많이 뭉쳐져 있고 순환이 안 네.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게 근육 안에 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근육을 예, 푸는 침과 이제 사혈요법을 같이 하시면 훨씬 네. 빨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아. 번째는 본인의 네. 경우에는 이렇게 태음인 체질이라 이렇게 다이어트를 조금 하셨다가도 뭐 한두 끼 정도 조금 맛있는 걸 먹게 되면 2, 3kg가 바로 증가하는 체질이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방송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저녁 때 모임이 있다든지 너무 친구분들하고 많죠. 네. 예, 그럴 때는 또 식사가 맛있어서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대신 그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뒤에 한 16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 다음에 식사를 우리가 요즘은 음식이 이제 칼로리가 많고 높기 때문에 예, 꼭 식사를 하루에 3끼 이렇게 의식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뭐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예, 그 다음에 또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점심도 그냥 굳이 뭐 배고프지가 않다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지금 아, 현재는 예, 실질적으로 예, 수분이라든지 이제 식사를 하루에 이제 지금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식사를 하루에 3끼 꼬박꼬박 하시면서 예, 몸 안에 예, 체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체지방이 분해가 되려면 내가 식사를 하려고 하면 배고픔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식사는 배고플 때 드시면 됩니다. 예, 아, 음식은 아무 네. 상관없어요. 음식은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식사를 네. 하루에 꼭 3끼로 의식하시지 마시고 그냥 배고프면 드시고 배 안 고프면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좀 과식을 했다, 점심에 좀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끼는 배가 안 고프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 16시간 정도 예, 그때는 의식적으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네. 몸에 예, 체지방이 가벼워져야 네. 당연히 이제 발바닥에서 예, 피가 동맥으로 갔다가 정맥으로 돌아오는 근육의 힘이 아, 좋아지게 네. 되거든요. 아, 예, 그 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운동을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네.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보고 예, 네.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자주 조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네. 이 정맥류라든지 본인이 이제 체지방이 많이 있고 이제 태음인 체질 개선하는 차 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 네네. 보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창출 8g, 상출 예, 8g, 8구락, 예, 진피 4g, 진피 4구락, 예, 감초 4g, 감초 4구락. 예, 얼큰한 거, 매콤한 거 네. 잘 드세요. 아니, 잘 못 먹어요, 매운 아, 거.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예,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추 1개, 네, 대충 한 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650cc 넣고, 네.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정도 달이세요. 아, 네. 예, 그러시면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네. 일어나서 약간 따뜻하게 한번 드시고, 저녁 때 네. 퇴근하고 와서 그 차부터 한 잔 드세요. 아,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제 근육에 먼저 뭉친 게 빠지면서, 예, 네. 하지 정맥류도 이제 개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함은 이응선이고요. 예, 키는 1m 74, 예, 몸무게는 75.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지금 74세입니다. 네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네, 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한쪽, 저는 이 발은 쪽이에요. 예. 항상 이 발은 쪽이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게끔 이렇게 아프고, 예, 바른 쪽, 발은 쪽이요. 바른 쪽 어느 바른- 쪽이 아프세요? 발은 쪽이 전체가 전체가 이렇게 뭐 좀 기분이 나쁘게끔 이렇게 아프다가 또 어떤 때 또 괜찮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위 머리가 예. 바른 쪽이 그렇게 아파갖고 한 5년 전에 MRI를 찍어봤거든요. 예. 찍었는데 이제 조금 뭐 저기가 조금 가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 이제 머리 개선제하고 예. 그 아스피린 비슷한 거하고 먹었는데 이제 작년 한 2년 전에 찍어보니까 그게 다 뚫렸더라고요. 예. 예, 그래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약을 계속 먹으라서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거를. 근데 계속 그 좀 기분에 항상 발은 쪽이 이렇게 나빠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건 조금 감소가 됐는데 예, 손이나 예, 몸이나 발도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뭔가 아픈 예. 느낌도 들고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항상 이 골이 예. 항상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 것 마냥 이렇게 예. 어지러지는 거 그런 기분이 좀 항상 들어요. 예. 어지러울 때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아프고 그런 거는 한쪽이 아프고 오래됐어요. 한 5년 이상 되셨습니까? 예. 예. 현재 그러면 예. 병원에서 먹는 약이
뭐 예. 혈압약 복용하십니까? 예, 혈압약을 먹어요. 예, 또 혈압약도 한 3년 전에 혈압이 140에 80인데 예, 그냥 병원에서 그냥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게 나이가 먹으면 140에 80이 정상인데도 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먹었어요. 계속 먹어요, 지금. 예, 병원에서 일단 약한 거로. 예, 병원에서 복용하시라고 하시면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 네. 혈압약만 복용하시고 다른 약은 복용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아, 다른 약은 그 이제 요르기로색이 이제 자주 생겨갖고요. 예, 그거를 그 저녁에 잘 때 하나씩 먹고 자요, 그거를. 예, 조그만 거 그거를. 그것도 한 5년 됐어요, 먹은 지. 예. 평상시에 그러면 소변은 볼 때 시원하십니까? 예, 평상시에는?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와요. 예. 주무시다 소변 보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잘 적에 한 4시경에 일어나서 한 번 소변 봐요. 예.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아, 그 요르기로석 때문에 그 수술 한 번 했어요. 예. 다른 건 수술한 건 없고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의원에서 예. 지금 침을 맞고 있어요, 지금. 예. 그쪽이 아프다 보니까 예. 그쪽이 지금 동네 한의원에서 지금 침을 맞고 있어요. 예. 지금 침 맞는데 침 맞는 데는 그몇 년 됐어요. 이제 맞다 안 맞다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맞고 그래가지고. 아, 예. 이건 지금 현재 네. 그 실질적으로 그 뇌가 뇌혈관이 이제 막힌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네. 좀 좁아졌다고 해서 약 먹고 나서 조금 확장이 이제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계속해서 그 증상들은 오른쪽에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시잖아요. 예, 예. 예. 평상시에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대변은 이제 소변을 보면은 기분에 꼭 대변이 보고 싶은 거 마냥 그렇게 보는데 예. 하루에 한 3번은 봐요, 대변은. 대변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예, 예.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지가요. 소화는 언제부터 그러세요? 원래 소화는 그 전부터 안 되는데 예. 나이가 먹어서인지 지금은 더 그 변을 보려면은 가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변을 보게 되더라고 항상. 예. 그 가스가 이렇게 나와요. 예. 방구가 많이 나오신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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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소화는 병원에서 그 유내시경 해보셨습니까? 예, 예. 예. 요번에 해봤어요. 예. 병원에서 병명은 있었습니까? 예, 병명이 없고 저 뭐야 조그만 용종 있는 거 그거 예. 하나 그냥 하나 제거했죠. 예. 예, 네, 용종만 없고. 있었던 거고 특별히 뭐 위염이라든지 뭐 위하수라든지 이런 건 진단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소화가 음식을 이렇게 때가 되면 배는 고프세요? 예, 배는 고파서 이제 음식 조종을 항상 해요. 예. 많이 안 먹고 예. 주로 저 야채 같은 걸 먹고 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아, 야채를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되세요? 예, 예, 예. 예. 고기는요? 고기는 저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예. 먹을까 말까 그 예, 정도 고기는 크게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먹어요. 예, 예, 예. 생각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예. 거는. 음식은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먹으면 바로 소화가 더부룩하세요. 더부룩한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냥 원래 깨 조종을 조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질 않아요. 예. 앉았다 일어났을 때 아까 약간 어질어질한 증상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거 이제 자고 일하면 바로 그런데 예. 또 이제 평소에 이제 낮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무 적이 없어요. 그 괜찮더라고.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감기가 예. 이 선풍기만 이렇게 쏘이면은 감기가 금방 와요. 그래갖고 이제 예.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지금 한 3일치 지어 먹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인지 지금 눈이 예. 지금 부석부석하게 부었어요. 예. 아, 그 이제 선풍기 바람 지금 예. 선풍기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감기 기운이 있고 약간 오한기가 있으면 선풍기를 약하게 트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풍기를 틀는데 안 써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만 쓰여도 요즘은 예. 감기가 든 게 그게 요즘 들어서 그래요? 한 2, 3년 전부터 그러세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전부터 제가 선풍기하고 예. 에어컨을 안 써요. 안 써요? 됐습니다. 예. 예, 예. 이게 한방에서 예를 들면 이제 피부 쪽에서 심장을 통해서 피부 쪽으로 영양 공급이 되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힘 예.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아버님께서 나타나는 증상도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찬바람을 쐬면 바로 감기가 들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음식을 드실 때도 조금 많이 드시면 이제 소화가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실질적인 그 혈액 검사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체의 이제 양기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황기 5g. 환기 5g이요? 예, 황기 5g. 예, 예. 예, 그 다음에 인삼 4g. 인삼 4g, 예, 백출 4g. 백출 4g, 예, 백봉령 4g. 백봉령 4g이면 예, 그걸 물을 700cc 넣고 700cc요? 예, 네. 네.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달이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한 100cc 정도 나옵니다. 네, 네. 예, 그걸 아침에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한번 드시고 예, 저녁 때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드세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뇨로 결석이 잘 생긴다는 것은 예,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 주면서 예, 순환시키는 힘이 좀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남성분들이 소변을 볼 때 우리 이제 소변빨이라고 하잖아요. 소변이 이제 시원하게 젊었을 때는 쫙 나가게 되는데 이제 뇨로 결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양기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백봉령을 이렇게 적어서 불러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요로결석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콩팥의 기능도 강화시키기 때문에요. 예, 그걸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고 지금 한의원에는 예, 규칙적으로 이제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사님, 끝으로 이 구강 건조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구강 건조증만 있는 경우에는 내 몸 안에 진액이 부족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고단백 식품을 충분히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구강 건조증과 함께 입에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침을 만들어도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열을 꺼주는 음식이나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과일이나 야채를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구강 건조증만 있는 경우와 또 구강 건조증과 열감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생활 속 관리 요령이 달라지니까요. 자신의 증상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